그래서 올해 지금 당장 12세대 CPU, 13세대 CPU를 뭘 구매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W급 HX 프로세서. 왜냐하면 요거는 코어 구성 자체가 다르거든요. 코어 구성이 달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다른 거, 그러니까 45W 이하급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12세대로 구매하셔도 성능적인 손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굳이 뭐 신경 안 쓰시고 12세대로 구매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라이젠 7,000번대 네이밍 더러움. 요거는 이미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안 보셨으면 요거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요건 제가 나중에 댓글로 링크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편집본 올려드리면. GPU 방면에서는 RTX 3000번대? 4000번대? 뭘 사야 될지 요게 좀 궁금하시긴 할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RTX 4050에서 4070은 전성비 위주라 보시면 되고, 근데 전성비 위주라서 요 단점은 고성능까지 안 올라간다. 그래서 요게 3070 Ti가 그래서 기적같이 수명 연장을 했거든요. 작년 RTX 3070 Ti가 성능이, 그래서 이제 뭐 4070 나오면 3070 Ti도 묻혀버릴 거다. 4070이 3080도 때려잡을 건데 뭔 소리냐. 요런 소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까고 보니까 4070 TGP가 낮아서 3070 Ti하고 비슷하거나 뭐 비슷한 수준. 그래서 3070 Ti가 TGP가 요구하는 전력이 조금 더 높긴 한데 헤비급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3070 Ti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RTX 5000번대까지 존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080하고 4090까지는 성능 매우 좋음, 근데 TGP 높음, 가격 매우 비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4080부터는 이제 뭐 거의 한 300만원대, 400만원대 우스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4090은 뭐 5, 600만원대까지 올라가고, 4080이나 4090, 그러니까 제대로 된 RTX 4000번대 성능을 즐기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4050, 4070은 뭐 사실상 3000번대하고 성능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4050이 그나마 RTX 3060하고 비빌 정도 수준이라서 성능은 괜찮게 나오는데, 4060, 4070은 조금 애매해요. 그냥 TGP, VRAM이 조금 높은 4050 이런 느낌이 살짝 나긴 하거든요. 요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2kg 이하 가벼운 모델에서 성능 챙기고 싶다. 요런 상황에서는 4050, 4070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2.5kg 이상 고사양 게임 노트북에서 4070을 구매하시는 거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온 것들 위에서부터 찬찬히 볼게요. 뭐 대략적으로 가격 순으로 나열을 한 거거든요. 먼저 저전력 노트북, 내장 그래픽 울트라북 위주로 볼 겁니다. HP 네로 15 모델인데요. 제가 이 링크는 나중에 따로 카페에다가 추려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좀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참고로 이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링크들은 다 수익성 링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링크로 구매하시면 저희 채널에 수익이 발생하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채널 수익이 될 만한 모델을 골라온 건 아니고 그냥 괜찮은 모델을 골라오는 김에 그런 링크를 구성했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HP의 네로 모델인데요. 요게 라이젠 3 7320U가 들어갔어요. 7320U면 뭐냐? 일단 라이젠 3급, 그러니까 i3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20이니까 요거는 젠2, 그러니까 르누아르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세요. 르누아르의 라이젠 3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세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지금 33만원으로 떴는데 잘하면 이게 30만원 이하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어요. 정말로 저가형 노트북이 필요하다. 난 정말 싼 거 필요하다. 요즘 30만원대 노트북이면 거의 셀러론 펜티엄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단점은 되게 많은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게 8GB인데 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교체 안 된다고 써져 있더라고, 단어와 스펙시트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깡통 모델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250니트에 NTSC 45%, 떡베젤에다가 뭐 HP 네로 다 아시죠? 조금 싸구려 마감, 플라스틱 마감 이런 그런 구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렴한 맛에 그냥 간단한 사무용으로는 그래도 무리가 없으니까 쓸만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35만원 이하라고 써놨거든요. 자, 추천 가격 여기 써놓은 거는 이게 최저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가격 이하면은 그래도 살만하다. 요것보다 더 저렴하게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35만원 넘어가면 추천을 안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요즘에 쿠팡에서 좀 풀렸었던 모델인데 MSI 모던 14 모델이에요.
이건 그나마 라이젠 5 7530U가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7530이니까 그 5니까 500번대는 라이젠 5 30이니까 젠 3 그리고 35가 아니니까 35면은 젠 3에다가 RDNA 2 그래픽.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베가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세잔 아니면 바르셀로하고 비슷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요게 14인치 모델이라서 약간 취향을 탈 수 있긴 한데 최근에 15인치 모델이 엄청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쿠팡에서 대량으로 나가서 지금 매물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좋은 가격으로는 39만원에 지금 11분가에 풀렸고 아마 G마켓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풀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로, HP 네로 같은 경우는 라이젠 3에다가 이제 르누아르 아키텍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그나마 개선된 아키텍처에다가 라이젠 5 등급이니까 조금 더 성능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점은 300니트인데 세격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NTSC 45 프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배터리 작고 그 대신에 뭐 휴대성은 14인치니까 1.4kg로 그럭저럭 들고 다닐만 하고. 이것도 40만원이 넘어가면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굳이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512GB SSD 기본 탑재해줘서 뭐 업그레이드가 크게 필요 없다는 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8GB 램 같은 경우는 정말 단일 작업만 한다. 내가 문서 편집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엑셀 같은 거 켜놓고 가게에서 그냥 매장 관리한다. 요 정도가 8GB 괜찮고요. 막 인터넷 서핑하면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한다라고 한다면 8GB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은 레노버 슬림 3 모델이고요. 요거는 그나마 8GB에 램 8GB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8GB 온보드고 추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6GB까지 무리 없이 구성이 가능하고 라이젠 램브란트라서 작년 모델이에요. 2022년형인데 사실상 5625U나 7530U나 뭐 거의 7530U 5625U하고 7530U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성능상 큰 차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건 동일한 CPU라 보시면 되고 256GB에 추가 슬롯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림 3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17인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15인치하고 17인치 모델을 두 개 골라와 봤어요. 이게 지금 11번가 히어로 페스타 기준으로 15인치가 529,000원 그리고 17인치가 비슷하네 527,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15인치는 이건 좀 비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15인치 모델 기준으로는 50만원 이하, 17인치 모델 기준으로는 55만원 이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보북이 그냥 비보북이 있고 비보북 X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7X, 뭐 16X 뭐 이렇게 붙은 거. X가 붙은 것들이 그래도 CPU 성능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를 더 좋은 거를 달아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성비보다는 비보북은 그래도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걸로 한번 골라보자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인텔 모델은 i5-12500H 12세대죠. 라이젠이 5600H라서 세잔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긴 한데 요게 14인치하고 16인치 모델을 두 개 골라왔어요. 2880에 1800 그 QHD 플러스 해상도거든요. 여기 600니트에다가 OLED고 DCI-P 99%가 되니까 영상 시청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14인치 모델 중에서. 그래서 이걸 영상 시청용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기가니까 너무 고사양 작업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6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안 좋아요. 그 일반적인 FHD급이고 그리고 그 뭐시기냐 300니트 NTSC 45 프로거든요. 그 대신에 램 탈착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 업무용으로 쓸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건 디스플레이가 조금 안 좋으니까 그래도 5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레노버 싱크패드 25 젠4입니다. 이것도 바르셀로 모델이고 이 세대는 16대 10 비율 16인치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참고해서 나는 15인치가 괜찮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이걸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GB 램에다가 추가 장착이 가능하고 256GB SSD 추가 슬롯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FHD 15인치 모니터에 300니트 NTSC 45 그러니까 약간 그 색깔 빠져있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되죠. 배터리가 뭐 살짝 작긴 하고 좀 무겁다는 게 단점인데 싱크패드 시리즈처럼 튼튼하기는 해요. 근데 저 뭐야 44만원에 메모리 더블로 그러니까 8GB 램을 추가로 주고 44만원이라는 소리이긴 하네요 지금. 그럼 이게 45만원 이하에다 램까지 주니까 이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마켓에서 얼마에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되고, 예전에 가장 역대급 싸게 풀렸었던 게 39만원에다가 메모리 더블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린스피론 16, 5620 여기부터는 조금 더 고급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싱크패드 25, 요 아래까지는 그냥 가성비 저렴이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좀 쓸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인스피론 16, 5620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 가격대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디자인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은 있고, 인텔 12세대 1240P, 그러니까 28W CPU라서 일반적인 15W U 시리즈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죠. 그리고 램도 저전력 노트북 중에서는 조금 드물긴 한데, 그러니까 요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보시면 램 교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램 교체가 그래도 돼요. 2슬롯으로 이제 탈착이 완전히 가능하고, 그 대신 SSD 슬롯이 한 개이긴 한데 512GB면 충분하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쓸 수 있습니다. 요거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가 16인치급에서도 300니트 모델이 있고 250니트 모델이 있거든요. 250니트 모델은 NTSC 45%니까 꼭 300니트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야 sRGB 100%, 그러니까 NTSC 72% 해당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야 세격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운 거에 비해서 배터리가 좀 작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가격이 70만원 이하고 윈도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실물로 보면은 약간 짭 XPS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조금 XPS스러운 그런 감성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요소가 상당히 괜찮기는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신다면은 좀 요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좀 무겁다는 것만 뭐 단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이 갤럭시북 2 NT550 모델이거든요. 여기 50만원 이하에 자주 풀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때도 많이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8GB 램이고 그리고 추가 장착이 가능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16GB 램을 되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삼성 모델이다 라는 장점이 있어서 뭐 나름 매력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뭐 플라스틱 마감에다가 좀 디자인도 약간은 조금 실제로 만져보면 살짝 저렴한 느낌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구매한다면 삼성 노트북 중에선 가성비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인 FHD 15인치 크기고, 디스플레이가 250니트급에, 그러니까 실측을 하면 근데 280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실측한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일단 등급은 250니트 등급이고 45% NTSC니까 뭐 그냥 그저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55만원까지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1번간 54만원에 풀렸네요. 지금 G마켓은 아직 할인이 적용이 안 됐을 건데, 이것도 나중에 적용이 되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에 49만원에 풀리면은 뭐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도 이제 좀 그래도 중급형 모델이죠.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모델인데, 요게 제가 오늘 검색하면서 보니까 슬림 5가 차세대 모델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슬림 5가 16 ABR 모델, 그러니까 요게 7730 모델이 69만원에 5월 5일에 하루 풀렸었거든요. 근데 요게 아마도 빅스마일이 시작되면은 라이젠 7 모델은 가격이 올라가고 라이젠 5 모델 위주로 세일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파일에 골라놓은 거는 라이젠 5 모델이거든요. 7530 모델. 그래서 요거가 지금은 75만원으로 돼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60만원 중반대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지켜보셨다가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작년 슬림 5 모델에 비해서 정말 큰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작년에는 15인치 모델에다가 FHD 크기였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요게 그 WQXGA 플러스에다가 16인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16대 10 비율로. 뭐 대단히 매력적인 이제 모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5월 5일 한정으로는 라이젠 7 모델이 더 싸니까, 그래서 요걸로 구매하시면 돼요. 요거는 커뮤니티 가시면은 요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삼성 갤럭시북 3 NT750 모델인데요. 아크 그래픽 모델은 그냥 뭐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i5 13355U, 그러니까 15W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등급이 낮은 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뭐 16GB는 기본적으로 챙겨준다는 거하고 256GB의 추가 슬롯이 있으니까 SSD 구성도 나쁘지 않고, 디스플레이가 NTSC 45%인 건 조금 아쉽긴 한데 300니트라서 밝기는 일단 맞춰줬다. 이게 지금 특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냥 내장 그래픽 모델이 7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요게 언제까지 진행되나? 5월 10일까지인가 아마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아크 그래픽 모델은 요게 8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A350M이 들어가 있는데, A350M이 뭐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는 하거든요. 그냥 내장 그래픽보다는. 게임 프레임 같은 것도 내장 그래픽으로는 오버워치는 조금 힘든데 아크 그래픽이 있으면 그래도 오버워치는 노려볼 만하다. 뭐 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보너스 느낌으로 요걸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크 그래픽 모델은 제가 보기엔 금방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요 이벤트 끝나고 나면.
지금 런칭 행사니까.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이때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SUS 젠북 14 UM3402 모델인데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그 69 젠북의 후속작입니다. 69 젠북의 후속작이, 그러니까 69 젠북이 바르셀로 5625U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라이젠 5 7530U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CPU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바디에 그냥 이름만 리네이밍 된, CPU 이름만 리네이밍 된 게 들어갔다. 그 정도 차이라 보시면 되니까 그냥 69 젠북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9 젠북을 생각을 하면 69만원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노트북 가격이 조금 올라서 69 젠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79 젠북만 떠도 뭐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좀 건방지게 99만원으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가격은 아마 그래도 80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여기 ASUS가 젠북이 생각보다 잘 팔린다는 걸 알고 나서 가격을 좀처럼 안 내려주고 있어. 그 다음에 HP 엘리트북 그 865G9 모델입니다. 이것도 작년 라이젠 모델인데, 차이점이 라이젠 7 6800U, 그러니까 라디온 680M 그래픽, 그 RDNA2 그래픽이죠. 내장 그래픽이 좋은 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7530U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세대명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35U가 나오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달고 나온 모델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16GB 램에다가 그 교체도 가능하니까 뭐 램 장착이 넉넉하다. 그 대신에 SSD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 이게 단점이라 보시면 되고, FHD에다가 16인치 400니트, 뭐 sRGB 100%, 되게 표준적인 디스플레이죠. 요즘 워낙 WQXGA 16대10, 그러니까 막 WQXGA에다가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뭐 조금 아쉬워 보일 수 있긴 한데, 사무용으로는 오히려 눈 피로도도 낮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엘리트북이 그 비즈니스 노트북이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고 무겁다는 단점은 있기는 해요. 그 대신에 램 교체가 가능하고 부품 교체가 되게 쉽고 수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되게 튼튼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구성 보고 구매하실 분들은 100만원 이하에 떨어지면 90만원대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160만원에 출시됐었던 제품이거든요. 요즘은 정가가 149만원이고 세일할 때 뭐 100만원 정도까지는 떨어지니까 이것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내장 그래픽 모델이고요. 이것도 12세대 28W 등급에다가 그 16GB 램이고, 요거는 교체가 불가능해요. 512GB 원 슬롯이고, 그 QHD 플러스 해상도 14인치 뭐 sRGB 100%, 이것도 뭐 표준적으로 되게 좋은 뭐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61Hz에 1.32kg니까 이것도 휴대성 나쁘지 않고 100만원 이하에도 자주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슬림 7 하면은 나름 레노버에서 3, 5, 7 시리즈니까 꽤나 고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감도 나쁘지 않고 뭐 전반적인 품질도 꽤 괜찮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품질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101만원이네.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101만원도 못 살 가격은 아니긴 한데 약간은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그 다음은 LG 울트라 PC 엣지입니다. 이것도 신형 라이젠을 달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그 젠북하고 똑같아요. 그냥 5625U 모델이었는데 7530U로 바뀌었다. 그냥 똑같은 CPU 이름만 바꿨다.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16GB 램에 교체 불가능하고, 그리고 256GB의 추가 SSD 슬롯이 있으니까 이것도 확장성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그 저렴이 좀 싼 마이 그램이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가 FHD 모델하고 WQXGA 모델이 있는데, FHD 모델은 NTSC 45%예요. 이 가격에 뭐 물론 FHD 모델은 좀 더 저렴하지만 NTSC 45% 디스플레이를 달고 살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WQXGA 모델로 구매하시면 그램 16하고 거의 동일한 디스플레이일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달고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대용량 배터리에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뭐 16인치 모델 치고는. 그 대신에 마감이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키보드도 약간 좀 싼마이 느낌 약간 나기도 하고요. 지금 95만원에 이미 11번가에 풀렸네요. 이것도 G마켓에서 얼마에 풀리는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100만원 이하면은 뭐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국산 노트북, 뭐 LG 노트북 가벼운 거 16인치 원한다, 디스플레이도 좋아야 된다, 요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NT750보다는 조금 더 장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요 NT750이 마감은 그나마 메탈이라서 울트라 PC 엣지보다는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마감을 택할 것이냐, 디스플레이를 택할 것이냐, 뭐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고급 모델로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고급 모델은 그렇게 많이 추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갤럭시북하고 그램 빼고 고급 노트북 구매하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막 싱크패드 X1 카본 아니면 XPS 13 뭐 넣긴 했지만, 뭐 그래서 이런 거 구매하실 분들은 솔직히 노트북 정보에 빠삭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아서들 저렴한 거 잘 찾으시니까 뭐 그렇게 많이 추가 안 했습니다.
어쨌건 삼성 갤럭시북 3 프로 요거는 많이들 아시죠? 최근에 나온 건데 뭐 119만원 하고 139만원에 풀렸었죠. 그래서 요게 16인치 모델하고 14인치 모델로 나눠지는데 디스플레이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스피커하고 트랙패드하고 그 베젤 마감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품질 차이가 나거든요. 어지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6인치 모델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16인치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갤럭시북 3 16인치가 1.56kg로 나와서 되게 막 너무 무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램하고 비교하면 무거운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16인치 모델 1.56이면 솔직히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긴 해요. 그래서 지금 124만원인데 어제인가 오늘인가 119만원에 잠깐 풀렸다가 금방 가격이 다시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19만원에 다시 뜰 것 같으니까 그걸 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139만원이네. 이거는 지금 사셔도 됩니다.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뭐 요거 제 파트너스 링크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검색하셔서 바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139만원이면 솔직히 요건 강추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떼고 봐도 올해 16인치 모델 중에서 정말 웰메이드 모델이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괜히 막 i7 구매한다고 180만원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i5하고 i7하고 성능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 다음에 LG 그램인데 그램은 아직 2023년형 모델이 가격이 많이 비싸요. 160만원 뭐 그 정도까지 봐야 되거든요. 뭐 15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12세대, 13세대 성능 차이 별로 안 남.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사실상 외관 설계하고 뭐 이런 마감이나 내부 풀림 이런 건 다 동일하거든요.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그래서 작년 모델을 구매한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RTX 2050 이런 거 달린 거 구매하실 거 아니면 그냥 작년 모델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6GB 온보드에 교체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16GB 이상 3D 별로 없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뭐 WQX에다가 350니트, PC 99%, 그 저반사 처리가 돼 있는 요건 IPS 타입 디스플레이예요. 125만원에도 자주 풀리긴 하고 지금 121만원대이긴 하네요. 가끔 119만원, 115만원 이렇게도 풀리긴 하니까 뭐 그런 가격도 있었다 정도로 참고하셔서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121만원이면은 솔직히 나 그램을 사고 싶었다 라고 하신다면 요거 사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SSD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긴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는 조금 특이한 건데 XPS 13 플러스 모델이거든요. 트랙패드 되게 신기하게 나오고 그랬었던 모델이죠. 그 제가 골라온 게 그 FHD 플러스 모델인데 500니트의 sRGB 100%니까 막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55Wc 배터리에다 1.24, 뭐 13인치가 1.24면 살짝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한데 그 대신에 CNC 풀알루미늄 마감에다가 정말 디자인은 정말 이쁘거든요. 제가 본 13인치 노트북에서 제일 이뻐요. 이거는 뭐 막 예전에 협찬 받았었던 영상이긴 한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짜로 이뻐요. 그러니까 뭐 만져보면 뻑가 이거는 진짜. 그래서 13인치 노트북을 정말 프리미엄하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걸로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요게 165만원 이하에도 풀릴 것 같거든요. XPS 13 이렇게 플러스 모델을 이렇게 찍먹해 볼 수 있다는 거 윈도우 11도 포함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래서 요건 디자인 보고 한 번쯤은 이제 명품을 엔트리급 명품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용도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전력 노트북은 요 정도만 정리를 했고요. 물론 싱크패드 T 시리즈나 뭐 엑선 카본 시리즈 뭐 이렇게 상위 단계 뭐 HP 드래곤플라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알고 있긴 한데 HP 드래곤플라이는 괜찮은 구성들은 지금 다 품절 상태고 그리고 파빌리온 플러스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던 거 품절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제외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크리에이터 아니면은 휴대용 경량형 그 게이밍 노트북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좀 휴대성도 있고 성능도 챙기는 외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 먼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프로 이것도 유명했었던 모델이죠. 여러가지 사양 조합이 있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라이젠 5 6600HS 모델 그러니까 작년에 그 세잔 모델 렘브란트 모델이죠. 렘브란트 모델이니까 오히려 지금 세잔 모델 지금의 75306 뭐 이런 것보다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 RTX 30ti 그래픽하고 16GB 램이니까 그리고 SSD는 원슬롯이라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엔트리급 영상 편집용 아니면 휴대성이 있는 노트북인데 그러니까 가끔 들고 다니기 괜찮은데 게임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WQXG 해상도 350니트 그리고 보너스로 120Hz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4kg라서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 요게 100만원 이하에 자주 풀리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세일이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98만원, 뭐 96만원 이런 때도 자주 풀리고 정말 싸게 풀릴 때는 89만원에도 풀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에 풀린다면은 그냥 바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구매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 X 시리즈인데요. 에이수스의 비보북에서 프로가 붙으면은 외장 그래픽이 붙잖아요. 프로 X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좋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비보북 프로 시리즈는 요즘 매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좋은 가격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i7-12700H에 RTX 3050ti, 램하고 SSD 구성은 동일하고 뭐 QHD 플러스 해상도에다가 뭐 120Hz 뭐 OLED, 그러니까 OLED 디스플레이가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하고 16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4K에다가 60Hz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4K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배터리 용량하고 무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이가 나고 14인치 모델은 110만원 이하, 16인치 모델은 130만원 이하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7만원에 풀렸네요. 이것도 나쁜 가격 아니니까 가끔 90만원대 풀린 적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노리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그리고 16인치 모델 이거는 126만원에 풀렸네요. 130, 이것도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구매하신다면은 내가 4K형 디스플레이, 4K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런 수요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많이들 알고 계신 레노버 싱크북 16P 젠3 모델, 그러니까 여기 램브란트 CPU를 달고 나왔었죠. 젠4가 곧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젠4는 RTX 4050, 4060을 달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4050에서 4070 사이는 전성비가 좋아야 된다. 요거에 부합을 하는 모델이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4060 모델을 제 메인 노트북으로 노려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200만원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싱크북 16P는 솔직히 100만원 초반대 구매하는 맛으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 16GB 램 교체 불가능하고 32GB 램 온보드인 모델도 있긴 한데 그거는 가격이 150만원이 넘어가서 조금 더 비싸기는 해요. 혹시라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따로 검색해 보셔도 되고 요게 장점이 500니트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165Hz sRGB 100%까지 올라가니까 165Hz면 이건 거의 게이밍 노트북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가격 대비 정말 끝내준다. 게다가 RTX 3060까지 챙겨줘? 요거는 상당히 여전히 매력적이긴 하죠. 요게 한번 102만원인가 99만원인가 한번 잠깐 풀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기 유통사에서 좀 잘못 올렸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마도 그 가격은 다시 뜨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세일이 아직 안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154만원에 이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진 않고 125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애매한데 ASUS ROG Flow X13이거든요. 이게 13인치형 2-in-1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좀 게이밍 노트북이긴 하죠. 어쨌건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RTX 3050ti가 들어가 있는 13인치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대단히 수요가 좀 특이한데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을 연결해서 이렇게 게임하는 용도로는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136만원이니까 상당히 가격 괜찮기는 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TGP가 50W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거든요. 성능이 막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어지간한 그냥 뭐 컨트롤러로 하는 게임들 막 AAA급만 아니면 잘 돌아가니까 뭐 그런 게임들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139만원이면 136만원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X, 요거는 제가 정말 리뷰해보고 싶었던 건데 리뷰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신형 모델이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14인치 모델인데 어느 정도 고성능 CPU에 고성능 그래픽도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온보드 램인데 32GB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나쁘지 않다. 이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올라운드형 14인치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좀 특이한데 3072:1920?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WQX도 아니고 QHD 플러스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런 괴상한 약간 3K급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120Hz 주사율 나오고 sRGB 100%, 뭐 배터리도 좋고 무게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32GB 램 기준으로 145만원 아래로 자주 떨어지거든요. 지금 140만원이네. 예,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재고 정리 느낌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140만원 이하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11번가에서만 판매를 하고 G마켓에서 판매하는 거는 거의 세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그냥 히어로 페스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ASUS 제피러스 G15. 요것도 게이밍 노트북이긴 하죠. 뭐 이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것도 라이젠 6800Hs RTX 3060이고 TGP가 90W에서 105W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걸 직접 사용해본 건 아니거든요. 16GB 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8GB 온보드에다가 추가 슬롯이 있으니까 40GB인가 8 플러스 32 이런 구성은 가능은 해요. 근데 깔끔하게 듀얼 용량은 구성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SSD도 512GB의 추가 슬롯이 있으니까 뭐 이것도 용량 구성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16:9 디스플레이라는 점이긴 하거든요. 에이수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M16은 인텔 CPU 달아주고 16:10 적용을 해주고, 라이젠은 G15, 15인치 그냥 16:9 달아주고 이렇게 좀 차별을 했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용량 배터리의 고성능인데 1.9kg로 휴대성은 꽤 괜찮기는 해요. 네, 1.9kg가 아니라 1.98kg?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건 150만원 이하에도 자주 풀리는데 가격이 지금은 11번간 155만원이긴 하네요. 이게 140만원대에 최근에 몇 번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트리턴 500 SE, 이건 저희가 작년에 RTX 3080 Ti 모델을 리뷰했었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그 소개해드릴 제품들 중에서 3070 Ti가 되게 많아요. 3070 Ti,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50, 4070 전력 제한 덕분에 개같이 부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수명 연장의 꿈 달성. 1000번대까지 쓸만할 듯.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4070 Ti 막 요게 만약에 12GB VRAM하고 TGP 막 140W 이렇게 나온다, 요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황 회장이 매출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마 안 만들어줄 것 같아. 다시 돌아가자면 3070 Ti 노트북을 몇 개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16GB 램인데 교체가 안 된다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하고요. 32GB 모델도 있는데 그건 3080 Ti로 조금 비싸가지고 지금 3080 Ti는 살짝 에반 것 같아요. 3080 Ti를 사느니 4080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1TB SSD에 추가 슬롯이 있으니까 용량은 넉넉하고, 뭐 WQXG 해상도 500니트 240Hz P3 100%, 요거는 뭐 거의 제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써도 되긴 하거든요. 램이 16GB 램이라는 거 제외하면. 그래서 이게 99Wc 2.4kg, 조금 무겁기는 한데 배터리가 대용량이라서 그나마 요 게이밍에 포함을 안 하고 여기다 포함을 한번 시켜봤어요. 3070 Ti에다가 그래도 뭐 이런 여러가지 구성 생각하면은 윈도우 11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209만원까지 떨어졌긴 한데 209만원에 추천은 안 드리고 180만원 이하면은 3070 Ti 빨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G마켓도 209만원이에요. 조금 더 할인 들어갈 거니까 이건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가바이트 에어로 16, 요거는 지금 토토님이 저기서 사용하고 계신 그 노트북인데 너무 열심히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테스트를 못 해보고 있어요. 저희는 4070으로 구매했는데 써보니까 4070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4060으로 구매하시고요. 제가 실수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저처럼 막 괜히 비싸게 사지 마시고, 저희가 요거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듀얼 램 슬롯이 있거든요. 그래서 32 플러스 32로 64GB 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되고, SSD도 2 슬롯이니까 이것도 뭐 넉넉하게 확장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확장성은 거의 끝판왕인 모델 중 하나예요. 약간 워크스테이션 느낌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K 모델이긴 한데 4K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WQXA에다가 고주 사율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 대신에 600니트에다가 OLED고 패널 품질은 정말 좋기는 해요. 반사가 조금 있다는 단점은 있긴 한데,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무게가 1.9kg인데요. 에어로 시리즈가 옛날에 무게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에어로 15 모델이 2.19kg인데 측정을 해보면 막 스펙시트는 2.0kg라고 써놓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1.9kg 써져 있는 게 뻥카인 줄 알았거든요. 막 2.1kg 나오겠지 했는데 진짜로 1.9kg대 나오니까 이거 무게는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확장성 좋고 무게 가벼운 노트북이 거의 없으니까 255만원까지는 줘야 되거든요. 정가가 27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279만원이죠. 지금 259만원까지는 세일을 하는데 240만원대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장담은 못 드리는데 259만원도 요 니즈가, 요 용도만 맞는다면 구매하실 만은 하거든요. 크리에이터 용도는 정말 저희 100% 만족, 100%는 아니지, 한 90%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피커하고 트랙패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주면 되고, 이것도 나중에 리뷰는 올라갈 건데 리뷰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토토님이 너무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북 3 울트라, 이렇게 비싼 모델이라서 추가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i7-13705H의 RTX 4050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i9 모델에다가 4070 모델을 구매하긴 했는데 써보니까 TDP가 높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4050도 충분히 성능 잘 나와주고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4070 모델은 결정적으로 고사양 게임 할 때 배터리 드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퍼센트가 충전기를 연결해도 조금씩 빠지거든요. 4050 모델은 그런 이슈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속편하게 저렴한 이걸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4050 모델이라고 해서 16GB 램으로 막 차별화하고 한 게 아니라 둘 다 32GB 램 모델이니까 어떤 걸 구매하셔도 램은 그냥 빵빵하게 챙겨갈 수 있고 그래서 요게 지금 300이 뭐이 비싸? 더 비싸진 것 같아. 요거는 근데 300만원 이상 주고 구매하기는 조금 필요하시다면 구매하시는 거고 삼성 노트북이고 AS 잘 되고 뭐 삼성 케어 플러스 가입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290만원대는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당장 이번 세일은 아니더라도 올해 중으로 200만원 후반대는 자주 풀릴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만 않으시다면 요거 그냥 장바구니에 살포시 담아두고 그냥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거든요. 이제 게이밍 노트북은 2kg 이상에다가 휴대성은 거의 떨어지는 대신에 TCP가 높고 그리고 고사양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처음에 나온 모델 라인업들이 뭐 익숙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긴 할 거예요. 빅터스 15 모델 있죠. 빅터스 16도 밑에 따로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15인치하고 16인치 모델하고는 구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부 설계도 다르고 그냥 원가 절감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15인치 모델은 오히려 파빌리온 게이밍 후속작, 정신적 계승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터스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빅터스하고 i5 12450H거든요. 이게 45W CPU이긴 한데 이 코어가 8개가 아니라 4개로 좀 칼질당한 그런 모델이긴 하죠. 뭐 솔직히 게임할 때 이 코어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상관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RTX 3050이고 TI도 아니고 그냥 3050이에요. 램은 그래도 뭐 살짝 가능하고 SSD도 듀얼 슬롯이고 FHD 15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여기 그 쌈마이 3대장하고 뭐 2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녀석들 공통사항인데 250니트에다가 144Hz 45% NTSC 45% 디스플레이예요. 색역도 떨어지고 밝기도 떨어지니까 조금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가격이 평소 정가는 조금 더 비싸긴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정가가 97만원인데 쿠팡은 아마 좀 싸게 나왔을 것 같은데 82만원 이것도 아직은 좀 불안해. 69만원에 자주 풀려요. 가끔 64만원도 풀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0만원 이하에 풀린다. 그러고 나는 고사양 게임은 안 하는데 그 게임은 잘 저사양 게임들 오버워치 2나 배틀그라운드까지는 좀 옵션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냥 배틀그라운드 옵션 타협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가격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15하고 F17 그러니까 이건 15인치 17인치 모델인데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둘 다 구리거든요. 250니트 144Hz NTSC 45% 만약 내가 외장 그 모니터를 따로 달아서 쓸 거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저렴한 F15 모델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17인치 모델이 대략 한 5만원 가끔 10만원 정도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스펙은 똑같아요. 내부 설계도 완전히 동일하고요. 17인치가 내부 설계를 보시면 똑같은 부품을 그냥 늘려놓은 것 뿐이니까 17인치라고 해서 쿨링이 더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크고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81만원하고 86만원이니까 조금 가격은 아쉽고요. 75만원 이하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조금이라도 좋았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sRGB 100%만 챙겨줬어도 86만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스플레이도 이제부터는 좀 챙기기 시작할 거예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만. HP 빅터스 16인데, 요것도 RTX 3050, 그러니까 i5의 RTX 3050 Ti 모델이 80만원 정도 이하? 그러니까 79만원을 자주 풀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건 메모리 거의 떨어져서 그런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 등급인 i7-1700H에다가 RTX 3060 모델을 골라왔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16GB 램을 달아주니까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고 SSD 슬롯도 뭐 넉넉하고 요것도 디스플레이 스펙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300니트하고 sRGB 100%를 챙겨준다. 요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뭐 디자인이나 마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디스플레이 힌지가 조금 많이 흔들린다. 뭐 이런 단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104만원에 풀렸는데 100만원 이하의 RTX 3060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 스펙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쿠팡에서 자주 떨어지니까. 근데 쿠팡은 항상 시가인 거 아시죠? 가격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니까. 어쨌건 MSI GP 시리즈는 채굴용으로도 많이 쓰였을 정도로
TGP가 되게 잘 나온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GP76 모델이 17인치라서 매력적이긴 한데 GP76은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5인치 GP66 모델로 가져왔고요. 그 RTX 3060은 12650H더라고요. 이게 그 2코어가 좀 더 적은 버전 그거일 건데 어쨌건 RTX 3060은 그냥 저렴하게 TGP가 잘 나오는 3060을 구매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RTX 3060 같은 경우가 요거는 감안하셔야 되는데 RTX 3060 현재 상태 RTX 4060하고 높은 TGP일 경우 RTX 4060하고 성능 비슷 그러니까 현역이긴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높은 TGP에서는 RTX 4060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RTX 그 낮은 TGP로 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W 이하 이때부터는 RTX 4060이 훨씬 유리 전성비 좋은 그러니까 쿨링 설계가 안 좋은 경량형 모델에서는 4060으로 비싸더라도 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GP76은 TGP 130W 넘어가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3060으로 구매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이거 설명하느라 잠깐 옆길로 샜고 램이 8GB니까 이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거고요. 디스플레이가 그 대신에 QHD예요. 그래서 15인치라서 16대 9이긴 한데 그래도 이 가격에 QHD급을 건지기는 어렵죠. 게다가 240Hz니까 PCG도 100%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CG보드형 노트북으로 두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가격이 지금 얼마였었지? 지금 109만원까지 뜨기는 했네요. 만약 이게 105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까지도 혹시라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뜬다면은 또 디스플레이 스펙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RTX 3070 Ti 모델도 아까 이것도 높은 TGP에서는 RTX 5000번대 나올 때까지도 충분히 현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구성으로 보시게 되면은 155만원 이하에는 살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59만원으로 정가가 떠있네. 그러면은 140, 조금 더 150만원까지 약간 좀 내려볼게요. 140만원대에 뜨면은 3070 Ti를 이 가격에 그냥 구매해놓고 그냥 미니 PC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고성능 SFF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는 매력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노버 리전 5 프로 16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모델이죠. 근데 라이젠 모델이 인텔보다 저렴한데 제가 굳이 인텔로 꼽아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이젠 모델은 현재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세일이 금방 끝나버릴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11세 인텔 CPU가 라이젠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TDP가 높은 경우에는 리전 5 프로는 TDP가 높은 모델이에요. 그 CPU에 110W까지 공급이 가능하니까 CPU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인텔 모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i7은 3060 모델이고 i9 모델은 3070 Ti 모델 요것도 방금 설명드린 GP66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구성을 해왔죠. 둘 다 16GB 램, 뭐 이거 구성 다 동일하고 리전 5 프로가 디스플레이가 끝내주는 거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게 그 WQXGA에다가 G싱크 지원되고 500니트 165Hz sRGB 100% 그리고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도 걸칠 수 있을 정도 성능이 좋다. 그 대신에 휴대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2.49kg면 들고 다니만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충전기 보시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 300W 그 벽돌 충전기 이거 상당히 유명한 건데 어찌됐건 여기 3060 i7 모델 기준으로는 135만원 생각하시면 되고 139만원까지 떨어졌네요. 134만원에 자주 풀리니까 이건 그 가격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70 모델이 뭐야 234만원? 너무 비싼데? 이 가격엔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HP 오면 16이고요. 이건 좀 진정하고 라이젠 7 6800H 그 RTX 3070 Ti 모델 이것도 인텔 모델이 있긴 한데 인텔 모델은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굳이 인텔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요거 그냥 스탠다드한 그냥 게이밍 노트북이고 QHD에다가 그냥 이게 16인치인데 16대 10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사이즈가 큰 16.1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0니트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 165Hz 주사에 뭐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잘 나오고 오맨이면은 그래도 나름 HP의 상급 모델이잖아요. 그 디자인도 잘 빠지고 했는데 고성능 모드에서 팬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어요. 옛날에 진짜로 이제 제트기 이륙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는 헬리콥터 이륙하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140에 풀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155만원 이하면 살만하거든요. 3070 Ti 모델은 그래도 이렇게 헤비급 게이밍 노트북에서 현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153만도 나쁘지 않습니다. 140만원대 풀리면 이거는 그냥 시끄러운 거 감안해도 고성능 모드로만 안 쓰시면은 쓸만 하거든요. 소음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윈도우 11이 포함되어 있다. 소소한 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오, 벌써 끝이네. 요거는 제가 링크 다시 괜찮은지 하고 정보 오류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카페에다가 다시 올려드릴 거고, 요 영상의 편집본은 제가 따로 한 내일까지 컷 편집만 해가지고 간단히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영상이나 이제 카페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라이브 버전은 멤버십 분들한테는 바로 공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